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과 무엇,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라이프힐러 방수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강민호 마케터분은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현재 한 줄 문장으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는 기본, 현상보다 본질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유행보다는 기본, 현상보다 본질, 거래보다 관계. 그래서 이 책은 이분의 첫 번째 책과 또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분의 어릴 적 꿈은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세상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고작 세상 사람들과 타인에 대한 자기 과시가 한 사람의 꿈이 되다니 이게 너무 우습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신기하게 열등감에서 시작된 이 과시욕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스스로를 피해자의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성공의 궤도로 달려갈 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타인의 삶, 주변부의 서성이는 일을 그만두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건 무언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해할 수가 없으면 존중하기가 어렵고요. 존중하기 어려우면 또 사랑하기까지가 어렵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한테도 나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와닿았던 구절이,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잘 나가는 기업의 CEO였고 강남 내 지하주차장에 포르쉐가 있고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상하며 죽는 사람보다 나는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였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도 감사했으며 나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가 있었다는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정말 이 글을 읽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나라는 브랜드가 가진 경험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친절한 브랜드를 만들고, 정직한 성품을 갖춘 사람은 정직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누가 하느냐가 결국 어떤 브랜드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삶과 일상이 나라는 브랜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브랜드가 되는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뉴욕 센트럴파크에 어떤 노인이 작은 상점을 열게 됩니다. 작은 노점에서 그림을 파는데요.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60, 우리나라 돈은 약 66,000원에 팔았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딱 8점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만 2천 원을 벌게 됐습니다. 구매 고객은 단 3명.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그림들이 $60에 판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판에 진열되었던 그림이 모두 세계 최고 예술가 중 한 명인 뱅크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뱅크시 작품이 10억에서 20억에 팔리는데 그거를 66,000원 돈에 산 거니까 정말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뱅크시는 사람들에게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기도 하고요. 언제나 이슈를 몰고 다니는 예술가였고 희소성과 독특성을 인정받아서 점점 그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팝아트로 유명한 앤디 워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결국 예술의 가치가 예술 그 자체보다는 이름으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결국 브랜드고요. 브랜드는 차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는 희소성, 독특성, 차별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갖춘 게 바로 브랜드는 사람이라는 결론인데요. 결국에 이 뱅크시의 작품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는 바로 뱅크시의 그림은 뱅크시의 그림이라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에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998년도에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원 없이 하고 싶었는데 원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서 게임 매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시켜달라고 매일 졸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필요가 없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졸으니까 사장님이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 없이 게임할 수 있겠다 하고 나가는데 조금씩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한테 가부를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으셨겠죠? 네, 근데 그걸로 홍보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하는 시간에 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 매장으로. 활기가 차기 시작하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바로 2호점을 내셨어요. 그런데 2호점은 잘 됐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매장은요, 이분이 상주하면서 그 게임하는 걸 같이 공감하고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했는데 2호점은 정말 말 그대로 정보성, 체험성만 제공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체험과 경험의 차이입니다. 체험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경험은 사람들에게서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관광과 여행도 관광은 그냥 가서 체험하는 것이고 여행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진정한 삶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거래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고객 경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은 경험하는 곳, 관계를 갖는 곳이었지만 두 번째 매장은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과 무엇,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해야지만 어떠한 것들을 답을 내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해둔 답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의문은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네. 그래서 왜 지치지 않는 말은 없을까? 질문을 던진 사람은 결국에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방법은 없을까? 질문한 사람은 결국에 워크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경험한 노천 카페를 시애틀에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한 사람은 결국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탄생되고요. 브랜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그 브랜드의 철학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철학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철학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바로 철학은 호기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항상 질문하는 행위로 시작됩니다. 질문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그것들이 이제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삶 속에서 철학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왜 구매하는가? 그래서 브랜드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하고요.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질문을 통해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브랜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닮아가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의 생각이 꼭 이 브랜드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데 결국에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우선 순위가 다름이 아닌 성품입니다. 네. 몰락하는 브랜드,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격과 습관의 결핍에 낳은 태도에 스스로 무너지곤 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가치관과 습관을 브랜드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무의식 중에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성품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품도 가장 중요하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시작은요,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이 차고 흘러 넘치듯이요, 브랜드도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바깥으로 흘러 넘치면서 이 브랜드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도 결국에는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삶이 결국은 브랜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 나의 습관, 이 성품들이 결국에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책은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마케터 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프힐러 시청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점점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나의 브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